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2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2분기의 두 번째 거래일이고 4월 두 번째 거래일인데, 사실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벤트들이 많은데 바로 2분기의 시작도 이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다시 새로운 수급이 유입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새 판이 짜여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새 판이 짜여진다라는 얘기를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내일 나올 미국의 상호 관세율 발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내일 발표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발표 전에 좀 변동성이 오후장 들어서 심해졌는데,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 유연하게 얘기해줄까, 타이트하게 얘기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시장 새 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린 건데, 이 공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장 변동성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매도가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기능이 아닌데, 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악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이제 그런 악용하는 것,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막는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일 상당폭 반등했죠. 최고 3.4%까지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던 그런 이제 어제의 흐름이었는데, 국내 주식 오늘 다시 하락 흐름입니다. 언제나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고, 항상 강조했지만, 과도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 흐름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것은 언제나 좋은 게 아니죠. 상승도 과하면 좋을 게 없어요. 상승을 과하게 했으면 이제 매도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과하게 상승했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날 반대 흐름 나올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매도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하락 흐름 나올 부분 정도는 전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하락하는 흐름이 좀 강했고, 좀 안정적인 하락이 나왔으면 좋은데,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종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진다, 이 정도라면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0.96%에서 마감이 됐는데, 가격 변동 없죠? 0.95네요. 0.62에 0.95로 마감이 됐는데, 1%대의 이런 하락을 보일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일 요 상호 관세율 발표, 그리고 공매도, 요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장 하방 변동성이 좀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피 지수도 하락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이유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했던 데에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43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수급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등 나왔던 거고, 오늘 이제 나온 조정은 공매도 과열로 지정된 종목들 오늘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오늘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가 또 튀어나옵니다. 수급적으로 볼까요? 공매도가 나온 것인가? 외국인 기관 역시 쌍끌이 매도네요.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가 그래도 잘 정착이 되고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해 준다면 좋은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 자체는 하락을 좀 보였지만, 내일 상호관세율이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제거 효과는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내일 미국 3월 ADP 취업자 변동수가 발표가 되고요. 매크로 일정이죠. 매번 나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그동안 설명을 드렸지만 제 의견인데 너무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 근데 미국 대통령은 증시를 올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고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의 뉴욕 증시를 미국 증시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야.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취임한 다음에 미국 행정부 장부 열어보고 기업들 장부 쫙 훑어보니까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른 것 이거 약간 거품인데 이걸 파악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수를 그럼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거품이니까 무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과격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장을 눌러놓고 다시 올리자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빌미를 관세로 무기를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로 무기를 휘두르다 보면 주변국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약간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상호관세율을 발표를 할 때,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유연한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좀 유연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또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일 상호관세율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내일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죠. 사실 상호관세율 발표하면 미국장 끝난 상황이에요. 우리 장이 이제 이 영향을 가장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봤는데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최종 처리 방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관세 협상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되는지, 이건 이제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내일 형성할 수 있을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자, 오늘 관심 섹터 보게 되면 이건 섹터나 테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강하네요. 시간의 가격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동방메디컬 시간에서 3% 정도, 이거 차트 지금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LK캠 이건 차트는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일단 시간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웨이팡에서 매매한 게 모티브링크인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지만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았죠. 10%까지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은 게 대진첨단 소재인데, 이게 사실 이번 주까지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버행 이슈가 있어. 한 달 보호해서 만료되는 게 한 40%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물량이 나올 텐데 지금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의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7,200원 최근에 이제 제시해드린 가격이고, 그 전에 14,000원대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여유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내일 신규로 보시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 17,500원 이하권 지금 시간에 별로 그렇게 특징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가격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내 현지 생산기지 확대인데, 미국 내 현지 생산기지니까 관세에 자유롭죠. 그리고 2차전지주들이 지금 2차전지를 중심으로 공매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완제품이라든지 소재, 리튬 소재 업체들이고, 대진첨단 소재나 이제 전고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진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이 혁신 성장 2차전지 기업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에 한번 또 마지막은 아니고 요번에 이제 한번 매매하고 보호해수 물량 나오는 거 보고 추세 유지를 하고 차트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호해수 물량
소화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진첨단 소재는 지금 이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이나 관심 섹터를 신규 상장주로 포함을 해봤고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로봇주잖아요. 로봇주. 오늘 로봇주가 급등을 한 게 있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저도 헷갈려요. 일봉들이 이 HTS마다 증권사마다 일봉 제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넥스트레이드를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많이 갈릴 텐데 거래가 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키움증권 차트를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더욱이. 자, 그래서 어저께 일단은 급등을 한 모습인데 사실 어제 급등이냐 오늘 급등이냐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HTS마다 다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HTS 다른 것도 볼까요? 유일 로보틱스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뭐 어떻게 넥스트레이드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KRX로 보느냐 한국거래소 아니면 통합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왜 만들었지? 근데 이거 역시 공매도랑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 그렇죠. 올빼미 공시를 냈었잖아요. 그동안 얍삽한 기업들이 유상증자 같은 거를 올빼미 공시로 내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응 못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올빼미 공시 내면 다음날 점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거래소에서 다 매도 때려서 급락시켜 버릴 수 있어요. 급락시켜 버린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유상증자가 어떤 종목에서 나왔어. 장 끝났는데 그럼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봇주가 어저께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온 게 유일 로보틱스 SK그룹에서 콜옵션을 확보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SK그룹에서 콜옵션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유일 로보틱스 최대 주주는 SK가 되는 겁니다. SK 로보틱스가 되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콜옵션 행사에서 최대 주주가 됐죠. 지금 사실 사명을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지가 되는데 우린 다들 삼성 로보틱스라고 알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이끌어줬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자세하게 설명드린 건 클로봇이에요. 근데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안타깝게도 좀 밀렸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것들이 많아서 차트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면 지지라인 확실히 만들어주고 반등한 다음에 지금 이 구간이 뭐냐면 가장 두꺼운 매물대예요. 단기 매물대. 이 단기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보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요 윗꼬리는요. 요 윗꼬리는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로봇에 대해서 내일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 요거는 내일 장이 열리는 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자리가 우리가 손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보유를 하는 것이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22,000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22,000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어저께 실컷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로봇주까지 좀 보고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역시나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이죠. 모티브링크. 어제 저희는 이제 모티브링크 매수를 또 하면서 14,000 얼마야? 우리가 14,450원 평단인데 14,600원에 이제 어저께는 매수가 됐어요. 어저께 14,600원에 매수됐다는 건 시초가가 14,600원이잖아요. 아래로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갔는데 장중에 그냥 어제 차트를 보면 오전장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가 쭉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안 오는 거야 매수가가. 그래서 취소했다가
하락하는 흐름 보고 다시 매수 사인을 드린 게 바로 이 구간인데 잘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등 흐름 나오면서 어저께 일부 매도, 오늘 2차 매도가 나간 겁니다. 오늘 상승폭 10%까지 나왔고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움직였으니까 좋은 수익을 만들어준 신규주였습니다. 모티브링크 역시 신규주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관심 섹터, 그러니까 신규주가 다 그냥 똑같은 섹터는 아닌데 신규 상장주들은 분위기를 탑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수급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고, 또 다른 종목을 보자면 위너스가 또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것도 오전에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린 종목인데, 위너스가 또 오전에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이 위너스는 전력 설비 업체입니다. 전력 설비 업체인데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제가 아까 이제 대진 첨단 소재 얘기를 드리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은 기업들을 잘 보시라고 했죠.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전력 설비 업체인데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종의 전방 산업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전기차라는 하나의 섹터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너스와 함께 오늘 또 움직였었던 게 한택이죠. 야, 근데 한택은 정말 LNG 이슈 이젠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택은 더더욱 주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오늘 장에서 오후장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택 주가, 이거는 너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간이 제가 좀 제외를 한 종목인데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타고 있죠. SMR 수주 가능성 가시권 나왔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가 되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의 주가보다는 밸류체인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밸류체인 파트너사들이 올라가는 거죠. 시총이 작은.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주로 얘기해드린 현대공업이라든지 모티브링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는 뭐 올라가겠지만 이들보다는 밸류체인들이 더 잘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신규주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와우, 소프트뱅크도 오늘 상한가 났군요. 너무 이제 저가주가 됐는데 너무 저가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네. 이렇게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다른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쨌든 한택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한가 추세를 탄다면 내일도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규주들이 가는데 또 하나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너스,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관심주로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흐름 좋았고,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게 뭐 기술적으로 움직임 전혀 이제 뭐 관심 없었는데, 지금 신규주들이 강세 흐름을 타는 이유가 공매도 시장에서 이건 대차가 없잖아요. 누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때리는데 대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규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야는 다 달라요. 이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I 쪽입니다. 그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용 마켓, 이것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신플랫폼이 거기에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에 수급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파트너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더 좋은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첫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급이 들어왔고, 내일 흐름 잡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요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신규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올해 신규 상장한 게 아니라 작년에 신규 상장한 거,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 온코크로스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가를 따라간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저는 이제 온코크로스를 여러 번 이제 추천을 드렸고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2월 20일에 매매한 건데 왜 여기 와 있니? 2월 20일 어디니?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하면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구나. 2월 20일 날. 그죠? 여기서 한번 했고 요 앞에서는 못 했군요. 그럼 다시 재공략 중인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재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지금 여러분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시장이 바닥권에 있고 배수진을 친 상태잖아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벼랑 끝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끝이고 생명이 끝나지만 주식은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력이 부과됩니다.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힐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거의 바닥권 시장에서 1분기 때 잠깐 반등했고 3월 말미쯤에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바닥에서 상승했다 조정받았어요. 거기서 더 하락해 봐야 또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 자동으로 손절해라 이렇게 자동 손절가를 매겨놓고 매매하면 매수하는 족족 하방 변동성에서 털려나가고 털린 다음에 다시 수급 들어와서 반등하면 이미 손절 나가서 물량 없잖아. 세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바로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 관리를 해서 처음 매수할 때부터 일단 비중을 좀 작게 잡은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면 그것만 수익 실현하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평소에 손절하던 손절 라인에서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태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바뀌어야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 배수진치 상태고 벼랑 끝에 몰려있고 바닥권인데 손절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방 변동성을 활용해서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잡자 요런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크로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월 31일 급락 나올 때 여기서 우리는 매도 안 했죠. 그리고 보유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받는 구간 오늘 수익 실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 물량만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은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이 가능합니다. 원고크로스는 AI 바이오 관련주다, AI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에요. 파로사이 바이오 등등 이런 기업들이 꽤 있었는데요. 원고크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와 함께 하락하긴 했습니다. 원발 부위 불명함.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진단 플랫폼 온코파인드 AI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 러브콜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RNA seq 이 방식 저도 사실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게 어떠한 이런 부분인지는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의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표준화,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개발 마친 상태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면 이게 지금 나온 재료잖아요. 지금 나온 재료면 이게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재료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장성을 도모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크로스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추가 대응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번 크게 하방 변동성을 보이고 올렸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적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관심주는 항상 뭐 관심주는 그날 매일 새롭게 탄생을 하기도 하는데 주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뭐 AI 관련주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주도 섹터는 없어요.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인데 대신에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주도력을 보였던 섹터와 관련이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도력이 있었던 섹터잖아요. 이거 관련된 신규주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 제거되고 다시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면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봇, AI, 바이오 1분기 때 주도력을 보였었던 섹터와 테마의 종목들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1분기 때 매매하다가 좀 남았다, 또 고가에 물렸다 하는 종목들은 지금 매도가 아니라 가격 관리를 하면서 다음 구간 2분기 때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상승하는 구간을 노려서 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장마감 브리핑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특징적인 거 하나는 이 정치 테마주가 다시 급부상했다는 것 정도예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에 빠져 있을 때 단발성 이슈로 상승하고 급등락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쫓아가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보유 종목 관리하면서 매도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도 전략,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절이 나가는 구간들 아까 설명드렸죠. 손절이 아니라 비중 관리와 함께 추가 매수 전략으로 지금의 하방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고,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효율적인 대응 전략 만들어 보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전략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시장도 넥스트레이드 생기면서 복잡해졌잖아요. 좀 혼란해요. 지금 혼돈의 시기인 것 같은데, 이 혼돈의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혼돈의 시기는 정리가 되게 돼 있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혼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은, 혼돈이 지나간 다음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영웅이 하나 탄생할 거예요. 종목, 영웅적인 종목, 섹터, 주도 섹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고 캐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주요 과제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죠. 오늘 유튜브를 2번을 찍었더니 굉장히 헷갈리는군요. 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